와 마음입니다. 팔계는 먼저 복희 팔계도가 있죠. 복희 팔계도는 일원천, 이태택, 삼위와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돌아가죠. 태극의 기운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소강절은 천지 사상 돌아가 있습니다. 사상. 그리고 주자도 천지 사상 돌아가 있고 그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해서 8개를 가지고 사상도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앞에 사상의 이치를 말씀드렸지만 그 사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게 바로 8개도입니다. 이렇게 정방과 모퉁이 방위를 합치면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계몽에서는 4개는 하늘 사상이고 또 4개는 땅 사상이다. 그죠? 이 4개는 하늘 사상이고 이 4개는 땅 사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상 원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에서 나오는 문왕팔계도가 있죠. 요 문왕팔계도 차이는 바로 여기 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요것은 바로 소강절이 말하는 문왕팔계도고 요 수를 넣은 건 바로 정역에서 말하는 문왕팔계도입니다. 그래서 294 753, 618 요거 바로 낙서의 원리를 이치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팔계도는 정역팔계도는 1부터 복희팔계도는 1부터 8까지 수가 나오고요. 문왕팔계도는 1부터 9까지 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9수까지 나온 게 바로 문왕팔계도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팔계도와 관련돼 가지고 주역이나 삼경에서 내지는 사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진유학의 마음의 문제, 팔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주역에서는 계사 하편 제7장에 구덕계라고 해서 이계, 겸계, 복계, 한계, 손계, 깃계, 곤계, 전계, 손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덕계라고 하는데 9개 더. 왜냐하면 이는 덕지 기하요. 겸은 덕지 병야요. 복은 덕지 보냐요. 항은 덕지 고야요. 소는 덕지 수야요. 이건 덕지 유야요. 고는 덕지 변야요. 정은 덕지 지하요. 소는 덕지 제야라 해서 9개의 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구덕계는 문왕팔계도의 대응이 되겠죠. 그죠? 또 서경 고요무편에 나오는 구덕을 직접 말하고 있죠. 뭐요? 이렇게 나오죠. 간이 율하며 유이 입하며 원이 공하며 난이 경하며 우이 의하며 직이 운하며 간이 렴 강이 색 강이 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구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이라는 게 그대로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이 들었잖아요. 9가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왕팔계도 9개의 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노 계시편에는 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 생각. 뭐냐? 시사명하며 보는 데는 밝은 것을 생각하고 청사총 듣는 데는 총명함을 생각하며 색사온하며 색을 꾸밀 때는 온화한 것을 생각하고 모원공 자기 용모는 공손한 것을 생각하고 언사충 말을 할 때는 충성을 생각하며 사사경 일을 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며 의사문하며 의심이 있으면 물을 것을 생각하며 분사난 여러분이 성나잖아요. 성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견득사인이라 얻은 것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나 내가 물건을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구덕계, 구덕, 구사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문왕팔계도 8방에 배치해서 인간의 마음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역에서 말하는 여규, 태극, 시생, 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생, 팔계 이 존재의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그 주역의 여규 태극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동무 이재마의 사상 철학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동무 이재마는 이 구절을 최고의 역학을 공부하고 평생 역학을 공부하셨지만은 여규 태극절 이 한 구절을 인용해서 당신의
사상 철학, 사상의학의 베이스인 마음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진유학의 경전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마음들이 태극의 마음, 양의 마음, 음양의 마음, 사상의 마음, 8개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존재 구조, 이게 도의 원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선진유학, 특히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존재의 구조, 진리의 체계를 통해서 마음론을 연구했을 때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마음학의 미래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논의된 마음학의 이론적 체계를 비교의 증거로 삼아 지금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학의 이론 체계를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인이 진리를 깨우쳐서 그 원리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문학 상호간, 철학과 심리학, 철학과 또 종교학, 이러한 마음학의 문제, 또 인문학과 자연과학,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론들. 그 다음에 문화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을 가능한 비교 인문학적 연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유건정 교수님이 마음학 논문 뒤에 예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양 철학에서 논의된 마음학의 이론 체계가 바로 뭐냐? 바로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이론 체계라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인간의 마음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